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 논쟁과 관련해 검찰개혁의 본질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개혁의 방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올린 글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수사 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 배제는 이미 국정과제로 확정된 것이며 돌이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할지 공소청장으로 바꿀지 또 검사 전원을 면직한 뒤 선별 재임용하는 문제 등은 수사기소 분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이나 기묘하지 않은 조치로 기득권 세력에게 방역의 명분을 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당정 협의를 통해 마련된 수정안 역시 확정된 안이 아니며 입법 과정에서 논의와 수정이 가능하다면서도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변경하자는 주장에 대해 위헌 논란의 소지를 남겨 방역의 명분을 줄 만큼 굳이 바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사 전원 해임 후 선별 재임용 방안에 대해서도 재임용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부담을 떠안을 이유가 분명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수사권 남용을 막는 것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사건 은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보안수사 문제 역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입니다. 법조항 하나하나도 중요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검찰개혁은 여타의 다른 개혁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릅니다. 검찰개혁은 70년간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렀던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재배치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검찰개혁은 70년 넘게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집행권 등 수사 개시권, 수사 지휘권, 수사 종결권 등 모든 권력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독점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권력 분산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합니다. 검찰개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정청이 심도 있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고 이해찬 대표님의 전 총리님의 49제였습니다. 저도 추도사를 했습니다. 고 이해찬 총리의 말씀처럼 진실하고 성실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빠른 시간 안에 결과물을 내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억울하게 기소가 됐는데 네. 몇 년 재판해가지고 돈 들여서 고통받고 해가지고 무죄를 받았어요.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를 해요. 그래서 또 막 한참 동안 돈 들여가지고 고생을 해요. 또 무죄를 받았어요. 또 상고해. 그래가지고 대법원까지 걸려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들고 나중에 보니까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어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나 드려볼게요. 1심에서 판사 셋이서 재판을 해서 이거 무죄네, 무죄 선고를 했어요. 무조건 항소를 해요. 그럼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판사들 생각이 이거 유죄네? 그래서 유죄로 바꿨어요. 이럴 경우 이게 타당하냐? 3명은 무죄라고 그러고 3명은 유죄라고 하면 무죄일 수도 있고 유죄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한 사람이 유죄라고 생각하거나 무죄라고 왔다 갔다 할 때는 무죄를 하는 게 원칙인데 3명의 판사가 무죄라고 하는 거를 3명의 판사가 뒤집어 가지고 유죄로 바꾸는 게 타당합니까? 그래서 상고제도가 있긴 한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능성이 그럴 개연성도 있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법 원칙엔 좀 안 맞는 겁니다, 사실요. 네. 지금 무죄 판결은 상소 못하게 하는 나라가 많잖아요.
미국계 대륙법 계통이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금 뭐 법에서 이중이용 금지 원칙 때문에 피고인의 이익 우선이기 때문에 항소를 못하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야, 저러다 혹시 죄진 사람이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네네. 그게 법 원칙에 어긋난다 이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억울한 사람들 전 재산 날려가면서 인생 망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지금 검찰이 1심에서 무죄난 사건 항소하면 그게 유죄로 바뀌는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한 5% 정도 됩니다. 최종적으로. 네. 5%가 이제 유죄로 뒤집어진다 이 말이에요. 네네. 그럼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 가가지고 생고생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죠. 네.